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 앞두고 흔히 쓰는 말 중에 날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다건도 일본에서도요, 중요한 일정을 정할 때 똑같이 히오토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직역하면 그냥 해를 잡다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00년 전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간 이 엄청난 언어의 비밀을 아주 선명한 단서들과 함께 쫙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잡다라는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날짜를 정할 때 스케줄에 짜놓거나 아니면 픽, 그냥 고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물건처럼 손으로 꽉 쥐어잡는다고 표현하는 건 이건 정말 동아시아 특유의 아주 고유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일본어가 단순히 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뇌 속의 사고회로 전체가 완전히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고대 한국어의 달 잡다, 해 잡다, 그리고 일본어의 히토리. 보시다시피 그 의미가 그냥 100% 일치합니다. 옛날 한반도 사람들이 날짜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실체로 보고 내가 직접 선택해서 잡는다고 여겼던 그 고도의 철학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일본어의 심장부에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완벽한 일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의문학적 증거, 바로 도리의 소리 DNA 해독입니다. 이게 단순히 뜻만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언어법의학 연구소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이 1500년 된 소리의 유전자를 아주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류 고대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산스크리트어 들이라는 어근이 딱 등장하거든요. 이게 무언가를 쥐고 보유한다는 뜻인데 이 거대한 언어의 실크로드를 타고 흘러온 소리가 한반도에 정착하면서 손에 들다 또는 내 몫을 타다 할 때 쓰이는 듣과 티읕의 음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우리가 상을 타다라고 하면 그건 곧 내 것으로 확실하게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국어의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갈 때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절대 법칙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다치수테토 원리인데요. 한국어의 드시나 지읒 소리는 일본어의 타행음, 그러니까 토나 도로 완벽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침 법칙입니다.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받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잡다의 받받침이나 달의 리을 받침이 일본어로 갈 때는 탈락해버리거나 모음이랑 결합해서 리 같은 아주 부드러운 연속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연결 구조를 한번 볼까요? 시반 단위인 해나 달이라는 소리는 일본어에서 히라는 훈독으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를 쥐는 잡다의 초성 지읒은 도로, 받침 비읍은 리로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대 한국어의 해를 잡아라 라는 이 생생한 일상어가 의문법칙이라는 정밀한 필터를 싹 거치면서 오늘날의 히도리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역사적 기록이 증명하는 백제 유전자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언어학적 이론으로 이걸 증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한반도에 이 단어들을 물리적으로 일본 열도까지 직접 가져가서 심어놓은 걸까요? 1477년 무로마치 시대에 쓰인 시기쇼라는 고문원을 보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현대 일본어와 완벽하가 똑같은 히도리라는 명사가 공식적으로 딱 등장하거든요. 중요한 역법상의 달자를 확정짓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3세기 카마쿠라 시대 문헌인 우지슈이 모노가타리를 보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이게 명사로 딱딱하게 굳어지기 이전에 나를 잡아, 그러니까 히오토리테라는 형태의 동사적 유전자가 문장 속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벌써 1000년 전부터 일본인들의 실생활은 물론이고 문학 속에까지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이 이식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쭉 묶어보면 흐름이 정말 선명해지는데요. 삼국시대로 가보죠. 백제의 성왕과 위덕왕은 일본 조정에 달력을 만들고 기일을 정해주는 역박사들을 정기적으로 파견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날짜를 정해주던 이 지식인들이 해를 잡다, 날을 잡다 라고 확신에 차서 쓰던 그 고급 언어 습관이 당시 미개했던 일본 지배층 뇌리에 완전히 강렬하게 박혀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은 토르 유니버스, 바로 토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입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이 법칙이 히도리라는 단어 딱 하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어에서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어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르 세계관 전체를 관통하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여기서 1436 데이터 법칙이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의 아주 역동적인 디귿이나 트읒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일본어의 토와 도, 블록 전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마스터키 같은 거거든요. 무언가를 채취하고 소유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모든 에너지가 바로 이 법칙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매칭해서 비교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으실 텐데요. 우리가 누에에서 실을 따다 할 때처럼 물리적으로 뭔가를 떼어내는 행위나 아니면 점수를 따다처럼 추상적인 자격을 획득할 때 모두 거센 소리, 띠를 쓰잖아요. 놀랍게도 일본어에서는 이게 전부 토루로 번역이 됩니다. 실을 따는 것도 이토 토루, 점수를 따는 것도 텐수오 토루. 무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한국어의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넘어간 거죠. 이 세계관이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손으로 직접 잡는 들다의 드, 그리고 외부 정보를 내 안으로 들이는 적다의 제트 소리, 역시 모두 토르로 쏙 수렵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손에 쥐는 건 테니토르, 정보를 쥐는 메모는 메모 토르, 외부에 있는 걸 내 영역 안으로 들인다는 한반도 사람들의 그 통합적인 개념이 일본어 토르 하나로 완벽하게 묶여버린 겁니다. 확실한 매칭 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상을 내 몫으로 타다. 이건 취한다는 뜻의 토루가 되고요. 두 손으로 쥐고 내 쪽으로 훅 당기다. 이건 잡아당긴다는 뜻의 타구루. 그리고 대상을 제자리에 꼼짝 못하게 꽉 붙잡아 두다. 이건 머무르게 한다는 토도메루가 됩니다. 한국어 특유의 역동적인 신체 행위 소리들이 일본어의 타, 토, 도로 완벽하게 옷을 갈아입은 거죠.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아,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파생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말의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타다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어떻게 쪼개졌는지 아시나요? 에너지가 폭발하는 불에 타다는 그 강렬한 에너지를 딱 보존해서 일본어의 타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루를 용해시키는 물에 타다는 섞고 푼다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살려서 토크로 나뉘었죠.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그 뿌리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결국 모두 한반도에서 출발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일 언어의 1500년 뿌리를 정리해 볼 텐데요. 길고 길었던 이 언어학적 미제 사건을 드디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의문학적 원리들과 역사적인 사료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결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쭉 확인한 것처럼 히도리는 절대 우연히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 속에는요, 시간과 세상을 통제하려 했던 고대 한국인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들다와 타다에서 이어져온 거대한 소리의 DNA, 무엇보다 험한 바다를 건너가 선진 과학과 역복을 전수해 주었던 백제 역박사들의 위대한 유산이 통째로 다 녹아 있습니다. 이건 언어의 실크로드가 만들어낸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화석 그 자체인 거죠. 오늘 함께 해독해본 이 놀라운 언어의 연결고리,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심코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1500년을 끈질기게 이어온 거대한 역사의 화석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이 쓰신 수많은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고대의 소리 DNA가 은밀하게 숨을 쉬고 있을까요? 오늘 다뤄본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 속 단어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